미자 씨,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5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뭔가 꾸미고 있을 때 저런 표정을 짓죠. 윤말수는 요양원 침실 모퉁이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회색빛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죠. 하늘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말수는 벌써 6달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인 정미자가 들어와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미자를 바라봤죠. 미자의 눈에는 늘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갔어요. 아침 8시 식사, 오전 10시 체조, 점심 12시, 오후 2시 산책, 저녁 6시 식사, 밤 9시 취침. 변하지 않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식당에서 말수는 혼자 앉아 죽을 떠먹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어요. 말순만이 또렷한 정신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정말 이렇게 흐려진 걸까? 아니야, 아직은 알아. 사람의 표정, 마음, 눈빛까지도.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태호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기억도 또렷하고 생각도 명확한데 왜 이런 곳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태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겨우 30분 정도 머물다 가곤 했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여기 직원분들이 잘 돌봐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는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말순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태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말수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하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도 심지어 몇 년 전 일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났으니까요. 미자 씨, 말순이 간병인 미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나요? 미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미자도 말순의 상태가 다른 치매 환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순은 대화도 자연스럽게 했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그렇게 말하는데 간병인인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요. 미자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미자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을 읽어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태호가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했던 날 의사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도 모르게 진단서가 나왔던 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된 일까지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됐었습니다. 말수는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곳에 오게 됐어요. 집에 있던 물건들도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모두 두고 온 채로 말이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일이야. 말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80살 노인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더군다나 치매 환자라고 낙인 찍힌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외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집을 그리워했어요. 평생 살아온 그 집, 남편과 함께 꾸몄던 마당,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그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말순이 요양원에서 보내는 6번째 달, 태호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중개인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 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파시면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나갈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집이니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죠? 인지능력 진단서는 나와 있고요. 네, 치매 진단서 있습니다. 중개인은 익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문제 없어요. 아드님이 위임받아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태호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계약 가능할까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도장도 가져오시고요. 그날 오후 태호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비어있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태호는 서랍을 뒤져 어머니의 도장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네. 태호는 도장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집만 팔면 적어도 몇억 원은 손에 들어올 터였어요.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던 태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며칠 후 태호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어차피 어머니는 집에 못 돌아가실 거고 나라도 써야지. 태호는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도장은 너무 특이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태호는 급히 도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장을 집에 놓고 왔네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인장포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드님이 대신 쓰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인장포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만들어줬습니다. 태호는 새로 만든 도장을 들고 다시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요양원에서는 정미자가 말순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려다가 베개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미자가 베개를 들어 올리자 작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태호가 또 병원에 가자고 한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병원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미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서둘러 몇 페이지를 더 넘겨봤어요. 2024년 8월 30일. 의사가 뭔가 태호와 따로 이야기했다. 나는 멀쩡한데 무슨 진단서를 썼다고 한다. 이상해. 2024년 9월 10일. 태호가 요양원에 가자고 한다. 나는 집에 있고 싶다고 했는데 듣지 않는다. 뭔가 무서워.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의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말순이 멀쩡한 정신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미자 씨, 뭘 보고 계세요? 미자는 깜짝 놀라 일기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말순은 미자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내 일기를 보셨나요? 미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우연히. 괜찮아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말수는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 씨,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나요?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본 지금 말순이 전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 이 일기장에 적힌 게 다 사실인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그래서 숨겨둔 거예요. 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돌보고 있던 환자가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 의해 억지로 이곳에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미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베개 밑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미자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갔습니다. 말순의 글씨는 또렷했고 내용도 논리적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죠. 2024년 7월 20일. 태호가 요즘 이상하다. 집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뒤진다. 무엇을 찾는 걸까? 2024년 8월 5일. 태호가 갑자기 내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한다. 아직 내가 멀쩡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2024년 8월 15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태호와 따로 얘기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수상하다. 미자가 계속 읽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고 태호가 말한다. 하지만 나는 멀쩡하다. 기억도 또렷하고 생각도 명확하다. 뭔가 잘못됐다. 2024년 9월 1일. 태호가 요양원 자료를 가져왔다. 나를 보내려는 모양이다.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2024년 9월 8일. 태호가 강제로 요양원 견학을 시켰다. 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다. 미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 속 말수는 분명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게 언제까지 적혀 있어요? 요양원에 온 뒤에도 계속 썼어요. 보세요. 말순이 뒷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요양원에 왔다. 태호가 강제로 데려왔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간병인 미자 씨는 착한 것 같다. 2024년 10월 1일. 태호가 한 달 만에 왔다.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갔다. 집 얘기를 꺼내자 치매가 진행됐다며 화를 냈다. 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된다. 2024년 10월 20일.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나만 멀쩡한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미자 씨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미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하죠.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80살 늙은이가 치매 아니라고 우겨봤자 누가 들어주나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일기장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2024년 11월 10일. 태호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전화했다가 잘못 걸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집 주소를 말했다. 2024년 11월 15일. 태호가 내 도장을 가져갔다. 서랍에서 찾는 걸 봤다. 뭔가 안 좋은 일에 쓸 것 같아서 무섭다. 2024년 12월 1일. 집을 팔면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태호는 나를 여기 두고 집까지 팔려는 모양이다. 정말 무서운 아들이다. 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집을 팔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 이 내용이 다 사실이에요?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기장만이 유일한 증거예요. 말수는 일기장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미자 씨, 혹시 태호가 오면 이 일기장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들키면 빼앗아갈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호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태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거든요. 미자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태호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자 씨,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태호는 미자의 대답에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보기엔 많이 악화된 것 같던데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말수는 전혀 악화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멀쩡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니가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게 치매 증상 아닌가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치매 증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자 씨, 태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자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집 얘기라든지. 미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태호는 미자의 대답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만약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치매 환자들이 종종 헛소리를 하거든요.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호의 말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호가 떠난 후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순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말순은 고개를 돌려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태호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5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뭔가 꾸미고 있을 때 저런 표정을 짓죠. 말순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며칠 후 요양원 원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원장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병인 보고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병인이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들로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악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과 전문병동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순의 상태로는 정신과 병동 입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원장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장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건 제 작은 마음입니다. 원장은 봉투를 받으며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미자는 급작스럽게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정미자 씨, 윤말순 할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네,
평소와 별다르지 않으신데요. 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많이 악화됐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다른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상태가 좋으세요. 그래도 가족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신과 병동으로 전원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과 병동이요? 할머니가 그럴 정도로 심하지 않으신데요. 가족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내일 전원 준비를 해주세요. 미자는 원장실을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미자는 말순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내일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진다고 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이요? 내가 왜? 아드님이 상태가 악화됐다고 하셨다네요. 말순은 몸을 떨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가면 정말 끝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미자도 불안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은 일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할머니, 일기장을 어떻게 할까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자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만약 내가 정신과 병동에 가면 이 일기장도 사라질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말순의 또렷한 글씨와 생생한 기록들이 모두 담겼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디에 보내면 될까요? 혹시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같은 곳에 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미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법률 상담소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사진들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입니다. 치매 환자로 분류된 할머니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이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를 억지로 요양원에 보낸 것 같습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할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일을 보낸 후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일찍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병동 전원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말수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나 정말 치매에 걸린 거 맞니? 태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해졌어요. 어머니,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려?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됐니? 혹시 팔았니?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태호야, 정말 내가 내 어머니가 맞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신 상태가 많이 혼란스러우시니까 빨리 옮겨드리세요.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미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온 답장이었어요.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세요. 미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이 정신과 병동으로 끌려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 말순을 정신과 병동으로 옮기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원장과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옮기면 되겠죠?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태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말썽을 부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말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어머니, 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태호는 말순의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아래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태호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호가 요즘 이상하다. 집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뒤진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속 읽어나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태호가 내 도장을 가져갔다. 뭔가 안 좋은 일에 쓸 것 같아서 무섭다.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다. 정말 무서운 아들이다. 태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일기에 기록해뒀던 겁니다. 어머니, 태호가 소리치자 말순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호는 일기장을 흔들며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태호야, 그건 어머니가 이런 걸 써놨다고요? 내가 어머니를 속였다고? 집을 팔려고 한다고? 말순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잖니. 내가 한 일들을 그대로 적은 거야.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이런 헛소리를 누가 믿겠어요? 태호는 일기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말순이 정성스럽게 써놓은 글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안 돼. 그러지 마. 말순이 태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호는 거칠게 말순을 밀쳐냈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어머니, 이런 거짓말 그만하세요. 태호는 일기장을 모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 일기장, 내 유일한 증거. 바로 그때 미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태호가 뭔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괜찮습니다. 미자는 급히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쓰레기통을 바라봤어요. 일기장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자 씨, 일기장이. 태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치매가 더 진행된 것 같아요. 미자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호가 일기장을 발견해서 찢어버린 거였어요. 다행히 어젯밤에 사진을 찍어놨지만 원본이 사라진 건 큰 손실이었죠. 그럼 이제 정신과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말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기장을 없앴으니 이제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태호야, 제발. 말순이 애원했지만 태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사진을 찍어놨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요양원 원장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병동 입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원장은 미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요? 왜 제가? 담당 간병인으로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미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말순이 정말로 정신과 병동에 갇히게 되는 거였어요. 말순이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자 씨, 어서 서명해 주세요. 태호가 재촉했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었지만 쉽게 서명할 수 없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미자 씨? 원장이 이상하다는 듯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내가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안다. 너도 내 손으로 날 죽이겠다는 거냐? 말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돌아볼 정도였어요. 태호는 당황해서 말순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가 집을 팔려고 나를 여기 가둔 거잖아. 말순의 외침에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어요. 태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늙은이는 입 다물고 계셔야지요. 태호의 차가운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했거든요.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펜을 바닥에 던지며 일어섰어요. 저는 서명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과 병동에 갈 정도로 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서명하지 않겠어요. 태호가 미자를 노려봤습니다. 간병인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저는 할머니를 매일 돌보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미자의 단호한 거부에 복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집중됐어요. 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간병인이 감히. 저도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어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 씨, 가족이 원하시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미자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감사함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태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자 씨, 설마 어머니 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미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태호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일기장을 봤어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기장은 제가 치웠는데요.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모든 내용을 다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태호는 당황해서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치매 환자가 쓴 거잖아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글씨도 또렷하고 내용도 논리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미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 이미 보냈어요. 모든 증거를요. 태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미자 씨,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알아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미자는 말순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절 믿어주세요. 이젠 제가 할머니 편이에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미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6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원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원장님도 돈을 받으셨죠? 미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뭔 소리를. 할머니 상태로는 정신과 병동 입원이 필요 없다는 걸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원을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원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바로 그때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즉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자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일기장 내용을 보니 명백한 사기와 강제감금 사안입니다. 치매 진단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태호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미자가 휴대폰을 들고 물러섰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관련 부분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끝나자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을 팔기 위해서겠죠.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일어서서 복도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집을 팔기 위해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순의 말이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쓴 일기장에 모든 증거가 있었는데 아들이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미자 씨가 사진으로 남겨뒀답니다. 한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큰일이네요. 다른 보호자도 동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태호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태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자가 태호를 막아섰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경찰? 태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112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요양원에서 강제감금과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려요.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였어요. 말순이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거든요.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일기장 사진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할머니, 미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미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고마워요, 미자씨. 정말 고마워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용기 있는 간병인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태호가 경찰에 연행된 지 한 달 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거든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라는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말순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옆에는 미자가 앉아서 말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씨, 증언하시겠습니다. 판사가 말하자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사가 일기장 사진들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증인께서 직접 쓰신 일기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태호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작년 7월부터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판사가 일기장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실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이상했어요. 의사가 태우와 따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미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미자 씨, 윤말순 씨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고 기억력도 또렷하셨어요. 그럼 왜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사가 위조된 도장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이 위조한 도장입니까?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진짜 도장과는 모양이 달랐어요. 이제 태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태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야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와 짜고 치매 진단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집을 팔 수 있을 거라고.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서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를 지켜봤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는 엄마로서 눈 감고 있지 않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금한 건 말이에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거라. 말순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태호는 사문서 위조, 사기, 강제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윤말순 씨의 재산권을 완전히 회복시키며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합니다. 말순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태호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말순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은 잊혀도 진심은 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인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기를 쓸 거예요.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어요. 미자가 말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말순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자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말순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자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용기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말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순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고 존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말순은 오랜만에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문 열어드릴게요. 미자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할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미자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벽과는 다른 따뜻한 집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말순은 작은 책상에 앉아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특별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할머니, 그 제목. 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이에요. 말순은 펜을 들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들이 집을 팔기 위해 나를 가둔 것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방송국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건을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순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말순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실 거예요.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아드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순은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일기를 책으로 만들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말순의 집에는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편지였어요. 할머니, 편지가 또 왔어요. 미자가 우편물을 들고 왔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순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 후 말순의 일기는 정말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출간 기념회에서 말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80살에 작가가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온 이유는 슬픈 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은 잊혀도 진심은 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쓰고 또 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순과 미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후회되는 일 없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이 일이 없었다면 미자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고요.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용기가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순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요.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네, 할머니.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늦어도 상관없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창밖으로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80살의 늦은 봄이었지만
그 어떤 봄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계절이었습니다. 진실과 용기로 되찾은 자유의 봄이었으니까요.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윤말순 지음.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여성의 승리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